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니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요약하시죠. 9월 25일 날 정부가 25만 톤 정도 오바되는 걸, 위원장 예, 마지막입니다. 만들어주실랍니까?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현 정부의 책임을 자꾸 적절하게- 넘기시는데 그리고- 현 정부는 앞에 정부에서 넘겨준 거 치우는 거 플러스 과잉된 거 선제적으로 조치하느라고 애썼다. 의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니 제 질의에 현 정부 전 정부 탓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아, 민주당 얘기하시고 그랬죠.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장관님, 저는 그 제2요구서의 신뢰성 문제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그 제2요구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 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죠. 이것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논타작물 전환 면적에 대한 소극적 추산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추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요.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서도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제2요구의 그 전제 조건의 신뢰성 논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만으로도 양곡관리법 제2요구 사유에 중단 결함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또 지난 4월 4일에 양곡관리법 그 제2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제2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더군요. 제2요구에 대한 근거 자료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자료를 인용해서 논란을 자초했고, 또 행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 이것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의무 매입 입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경련 보고서의 문제점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양곡관리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 특히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의무 매입을 반대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정쟁화 소재로 지금 삼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뭐 수차례 그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국민께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쌀값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서 지금보다 쌀 시장 격리에 대한 의무 매입의 필요성이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18년, 2019, 2021년 쭉 보면 표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이 농림부 통계 자료를 보면 20kg당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17년 38,303원에서 2018년 48,392원, 또 2020년 54,120원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요. 문재인 정부 말 시점에도 비교적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이 12.5% 감소한 수치인 46,817원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정부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장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되었다라는 점, 이것을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시장 격리 제도는 2020년 정부가 가격 안정 장치였던 변동 직불제, 또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약속한 제도였죠. 그런데 강제력이 없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서 시장 격리 요건이 발동을 해도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러한 정부의 늦장 대처가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따라서 더 이상은 시장 격리 제도를 정부의 재량권에 또 정부와의 약속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마련한 법이 바로 이 양곡관리법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또 PPT 자료를 좀 보시면요, 2005년 이후에 총 10회 시장 격리가 있었어요. 2021년산 시장 격리 현황을 보면 초과 생산 비중이 6.9% 육박을 함에도
수학기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사는 골든타임 다 놓치고 2020년 2월에나 1차 격리가 시작되었고요. 격리 조치에도 하락하는 쌀값을 잡지 못해서 올해 들어서까지 4차례나 시장 격리를 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죠? 현 정부가 했나요? 지금 정부가 했잖아요. 어떻든. 지금 정부가 뭐를 했나요? 그리고 그 정부가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가 앞에 그 출시돼 있지 않습니까? 전 민주당에서 뭐 한 걸 말씀하시면서 계속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또 들어보셔요. 윤석열 정부가 뭘 마침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리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묻고 거기에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끊고 묻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질문 다 마치고 나면 답변 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시장경리 의무화 법안은 정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다라는 것,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PPT 보시면요. 2020년에 시행된 그 시장격리 제도를 명문화한 양곡관리법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과 민주당 김영건 의원이 발의한 시장격리제도 의무화 법안을 토대로 마련되었고요. 이건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의무 매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무시하면서 무조건 강제로 매수하는 법안이다. 강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그 무조건적인 반대만 해온 거 이것도 분명히 장관님이 유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은 농가의 소득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위성만 항변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여야 협의 또 법안 조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었는가. 근데 처음부터 저는 어쨌든 농해수에 딱 들어와서 느낀 거는 처음부터 선 딱 정해놓고 우리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이것만 보여왔던 것이 지금 현재 이 논란을 불러온 게 아닌가. 장관님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큰 틀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마지막에 제가 여기 취임을 해가지고 장관이 농가 소득 안정이라든가 이쪽에 치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여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데 상의를 안 한 게 접니까? 저는 상임위에 올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의무화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나머지는 뭐든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무화를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 물론 저 옛날에 이만희 의원도 발의를 하셨고 옛날에 전 김현건 의원도 발의하신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개인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거고 그 당시 정부는 즉 문재인 정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에서도 이거는 과도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여당에서 지금 현재 재량행위하는 쪽으로 법을 바꾼 걸로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날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이런 쌀 사태가 퍼진 이유는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18년부터 18년, 18년, 죄송합니다. 18년, 19년, 20년 3개의 연도가 거의 흉년입니다. 18년은 거의 적정 수준이었고요. 6만 2천 톤 정도가 오버됐고 19년 마이너스 수요보다 20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쌀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족한 걸 따져보니까 10만 톤 정도 됐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을 10만 톤 내외를 공매라고 그러죠. 풀었으면 되는데 쌀값을 잡겠다고 31만 톤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1만 톤이 21년 이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다가 21년에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만에 풍작이 왔어요. 그래서 27만 톤이 남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48만 톤이 남는 건데 수학기에 48만 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라고 여기 계신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더 강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근데 정부에서 안 받았어요. 12월 28일까지 지난해 우리 정부는 9월 25일 날 받았어요. 90만 톤을 선제적으로. 12월 28일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받아서 얼마를 계획을 내놨느냐. 27만 톤을 내놨어요. 그래놓고 실제 그럼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48만 톤 중에 절반이 27만 톤만 계획을 세워놓고 2월부터 매입을 했어요. 5월까지. 얼마를 했느냐? 14만 4천 톤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27만 톤 중에서 12만 6천 톤이 남잖아요. 제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갔는데 농민들은 난리예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총리도 잘 알아요. 전 부총리도.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요청해도 못 한다고. 저는 후보자잖아요. 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방법을 동원한 게 인수위를 동원을 했어요. 지금 경제수석을 있는 최상목 수석, 최상목 의원, 부총리로 있는 추경호 의원 두 분한테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가격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성명을 내라.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성명을 냈어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가 4월 27일 날 정부 바뀌기 직전에 마지못해서 12만 6천 톤을 했어요. 장관님도 요약해 네? 그렇게 주십시오. 수매를 했고,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고 7월 달에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부총리를 만나서 10만 톤 수매하자 매입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요약하시죠. 9월 25일 날 정부가 25만 톤 정도 오버되는 걸 위원장 예, 마지막 합니다. 실랍니까?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지금 의사 진행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질의 1시간에 반 정도를 드렸거든요. 그 정도도 이게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 어쨌든 시간 현 정부의 책임을 자꾸 적절하게 넘기시는데 그리고 현 정부는 앞에 정부에서 넘겨준 거 치우는 거 플러스 과잉된 거 선제적으로 조치하느라고 애썼다. 전 정부, 그렇게 현 정부 그리고 장관님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는 게 장관님은 지난 정부의 농림부 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 그때 소신 있게 말씀 못 하시고 전 정부, 현 정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공무원은 민주당 현 정부, 전 하시잖아요. 정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일해야지. 의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니 제 질의에 현 정부 전 정부 탓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민주당 얘기하시고 제대로 그랬죠. 하자는 얘기죠. 그건 좋습니다. 농림부 장관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하자는 아니, 그건 얘기 당연한 아닙니까? 사실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탓하지 말자라. 자, 예,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 우리 농민 그리고 미래 우리 먹거리, 미래 산업을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막 다투는 것보다도 본인 질의 시간에 그때그때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시고 틀리게 가능하면 질문하시는 건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예, 제가 야당 의원이라 그 정도까지는 양해 좀 해주십시오.